네, 이렇게 외국인 불법 기사들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직접 함께 잡으러 뛰어다녔던 송채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배달 기사를 잡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한국인이 외국인을 잡는 상황인데요. 네. 외국인들 중에 이제 물론 합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잘못된, 그러니까 다른 유학생 비자로 와서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불법 행태를 보다 못해 한국인 라이더들이 결국엔 직접 나선 양상입니다. 어떻게 잡는 건가요? 이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라이더가 왔다 싶으면은 한국인 맞나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보통 좀 노하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외형을 봤을 때 좀 약간 한국인이 아닌 느낌이다. 그러니까 장비를,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좀 저렴한 오토바이를 쓴다든지, 아. 뭐 한겨울에도 크록스를 신는다든지, 네. 좀 이런 특징들을 파악해서 외국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는데, 이런 좀 한국인들의 자체 단속이 심해지다 보니까 헬멧 같은 걸 좀 내려 쓰고 얼굴을 다 가리고 다녀서 간혹 가다 한국인한테 외국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들도 이제 안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네. 근데 그 앱을 보니까 영어 앱을 쓰거나 다른 앱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알아보기도 하나 보죠? 네, 보통 항상 휴대폰을 이렇게 장착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슬쩍 보고 언어 설정이 영어인데요? 한국인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영화같이 거의 추격신을 벌이더라고요. 네. 막 도망가던데요? 네, 사실 저도 직접 이렇게 횡단보도를 이제 2초 남은 상황에서 뛰어서 막 같이 잡고 이랬었는데, 첫 번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하게 도망가고 하는 상황도 있다 보니까 좀 저도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잡으려다가 오히려 사고 나는 거 아닌지 걱정되는 모습들이 좀 있어서. 네. 그리고 막 오토바이로 자기가 도망가려고 살짝 밀어버리려고 하는 모습까지 있었죠. 네. 옛날에는 사실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좀 몸싸움도 약간 소극적으로 하거나 했는데, 이제는 좀 이런 상황이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오토바이로 그대로 한국인 라이더를 밀고 간다든지 아니면 격렬하게 몸싸움을 한다든지 해서 저랑 인터뷰를 했던 라이더 중에도 손 인대가 늘어나서 이제 일 자체를 아예 쉬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불법 오토바이들이 너무 빨리 사실 인도도 막 다니고 노약자 있는데도 그냥 달려가 버리고 하니까 사고 나는 게 늘 걱정이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이 사람들을 잡을 수는 있는 건가요? 명의를 도용한 건데? 사고가 나면 잡을 방법이 사실 없죠. 왜냐면 오토바이를 조회를 해도 네. 그 사람의 정보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빌려준 사람 혹은 원래 명의자의 정보가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면허가 없거나 보험이 없거나 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치고 간다면 어떻게 보면 잡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렇게 도망가면 오토바이를 버리고 가는데 오토바이는 누가 가져가요? 보통 원래는 본인이 가져가거나 했었는데, 이것도 조금 달라진 양상인 게 친구나 지사를 통해서 수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방송된 현장 카메라에서 보시면 네. 알 수 있듯이 기다려봤어요. 누가 가져가는지 한번 오토바이를? 지켜보자. 네, 정말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 하고 지켜봤는데 다른 외국인이 나타나서 오토바이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더라고요. 이렇게. So how did you know that he left his bike here? Because I am working and saw his number. What's the problem now? You just saw it? Yeah. What's the problem now? There's no problem. I just want to ask him. 정말 그럴 수 있죠. 정말 그럴 수 있는데 웃겼던 거는 사실 아무리 친해도 저희 친구의 차 번호까지 외우고 있진 모르죠. 않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 친구가 옛날에는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일하고 있는지 모르겠대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진실일 수는 있지만 심증적으로는 의심이 가고, 또 손에 들려 있는 게 아까 도망갔던 라이더의 헬멧을 그대로 들고 있더라고요. 시킨 거죠. 네. 아, 그런데 이거를 사실 한국인 라이더가 잡는다는 상황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걸 직접 잡으러 다닐 수밖에 없나요? 저도 그게 진짜 궁금해서 네.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봤어요. 네. 다치고 위험한데 왜 직접 나서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나라에서 나서주지 않는데 내 생계를 내가 지켜야지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절박한 심정이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라이더가 유입이 되면서 콜 단가가 싸졌다고 하더라고요. 배달비 자체가 네, 그러니까 여러 요인들이 물론 있겠지만 네.
점점 단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외국인들은 싼 값에도 이제 흔쾌히 노동력을 제공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한국인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원래 유지하고 있던 본인의 생계가 점점 더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결국엔 직접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나왔던 현장 카메라에는 사실 경찰한테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이제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모습이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불쌍의 이유로 계속 이런 식으로 외국인 분들 비자라던가 아니면 개인정보 같은 거 계속 물어보셨잖아요. 하시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물론 신고하고 도망가고 잡고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니까 노파심에 그러는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조금 너무 소극적인 대처 아닌가요? 저도 그 부분이 좀 의아하긴 했어요. 네. 신고는 사실 명의 도용이나 그런 불법 체류가 의심이 돼서 하는 건데 경찰 입장에서는 또 이게 우리 소관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잡아서 출입국관리소, 법무부에 넘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일부 경찰들도 있었나 봐요. 네. 그리고 저도 현장에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오히려 더 한국인 라이더보다 현장에서 더 지키고 계시면서 이 사람도 좀 이상한데 하면서 직접 네. 이렇게 잡는 경찰분들도 있었지만 또 얘기를 나눠본 한국인 라이더들에 따르면 이제 출동 거부까지 하는 상황도 되게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이 계속 신고를 하니까 좀 네. 그랬겠죠? 네, 그래서 직접 출입국 외국인 관리청에 찾아간 라이더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뭐 제보를 해주신다고 일일이 다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 여러분이 직접 다니면서 그런 증거들이 있다면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결국엔 내가 하는 수밖에 없나 해서 2달 동안 네. 약 50명 정도를 잡은 한국인 라이더분이 계세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근데 그게 한 동네, 한 구에서만, 서울의 네. 한 구에서만 그렇게 잡은 거였어요. 진짜 많네요. 네, 그래서 그걸 엑셀로 정리를 해서 어머. 본인이 이제 증거를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음. 그 정리를 직접 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신고를 하고 네. 찾아달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네.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시나 보네요. 네. 원래 이 외국인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취업 비자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네. 유학 비자로 들어온 거 맞죠? 대부분 유학 비자더라고요. 그러면 불법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건데 이거를 채용을 해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이게 그 배달 플랫폼이 좀 일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플랫폼에서 직접 등록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좀 관리가 쉽죠. 불법 외국인들이 취업을 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예요. 왜냐면 직접 증빙을 해야 되고. 그게 더 어려워요? 네, 본인 인증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본사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라이더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좀 관리가 용이한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플러스 지사라고 해서 그 본사와 지사가 계약을 맺어서 하는 구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본사와는 개별적인 회사니까 본사가 직접 관리를 할 수가 없대요, 법적으로. 그래서 지사장들은 이제 값싼 인력을 쓰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좋으니까 네. 외국인들을 이제 막 무더기로 고용을 하고 이제 그런 외국인들은 본인의 나라에서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한국에서 그런 이점을 서로 이용하는 거죠. 윈윈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배달 지사 같은 곳들은 외국인 라이더들한테 수수료 같은 것도 더 받나요? 훨씬 더 많이 뗀다고 합니다. 많이 받아요? 네. 그러니까 오토바이 대여비도 뭐 한국인 라이더들한테는 뭐 1%를 떼어간다면 외국인들한테는 5%를 떼어가고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많은 그 수수료를 떼어가도 외국인들은 불만을 크게 표시하지 않는다고 해요. 불법으로 일하는 거니까요. 네. 본인의 나라에서 벌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 걸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빌려주는 한국인도 있나요? 이름을 빌려주는? 네, 한국인들이 이름을 빌려준 거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경찰이랑 같이 봤던 라이더도 네. 배달 플랫폼 어플을 켜면 한국인 이름으로 돼 있어요. 뭐 김철수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김철수 라이더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 나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김철수 씨가 아닌데 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빌려준 김철수 씨는 누구냐? 지사장이 이름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지사장이 본인의 지인이나 가족 명의를 이렇게 빌려서 한국인으로 둔갑을 시키는 거죠. 그냥 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것도 돈을 받아요? 네.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제가 베트남 라이더들 커뮤니티에서 봤을 때는 네. 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거래를 하고 있는 모습도 제가 봤어요. 한 번 빌려주는데 20만 원에서 30만 원인가요? 아니면 월로 그걸 또 받나요? 20만 원, 30만 원을 입금을 해주고 네. 원로는 또 따로 매달. 아, 주는 그 거죠. 배달비에 일정 부분을 또 떼주는 거고요. 네네. 완전 수익구조예요. 그래서 지사장도 배를 불리고 외국인 라이더도 이점이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수수료를 받으니까 좋고 결국에는 다 이 불법 구조를 활용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꾸 명의를 빌려주다 보면은 분명히 피해 사례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쵸. 본인도 모르게 명의를 도용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한 지사에서 일하고 있던 한국인 라이더가 네. 등록을 하려면 자기 주민번호나 통장 그 정보나 이런 개인정보를 다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사장들이 말을 하지 않고 회사한 라이더들의 정보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아, 나도 모르게 내 이름으로 누군가 배달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뭐 후앙 및 뚜언 뭐 이런 사람들이. 네, 그쵸. 그래서 그 계속 그 팝업이 뜬대요. 그 알림 휴대폰에 아, 오늘도 무슨 미션을 한번 수행해 보세요. 이런 알림이 뜨는 거예요. 나는 네. 이 지사를 그만둔 지가 몇 달이 됐는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자꾸 일을 하라는 알림이 오고 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연말에 소득을 줘야 할 수 있잖아요. 네. 엄청난 양의 세금이 내 이름 앞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증빙이 안 되나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이제 소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나는 이 지사에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걸 증빙을 해야 되는데 전산상으로는 그 사람이 일을 한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왜냐면 외국인들은 돈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산 기록상에는 아무 정보도 남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하기도 좀 힘든 상황이 돼버리네요. 오히려. 네. 내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범죄를 다 소명을 해야 되는 상황. 네. 진짜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면 송 기자가 사실 외국인 불법 라이더 보도를 하면서 이게 널리 알려지게 됐잖아요. 네. 이 외국인 라이더들도 뭔가 반응이 없었나요? 반응이 있었죠. 엄청 움츠러들었다고 해요. 본인들 매뉴얼도 있다고 하면서요. 어떻게 도망쳐라. 네. 그 항상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 라이더들이. 누군가와. 네. 네. 그래서 잡히면 일단 어플부터 지워라. 딱 뜨면 한국인 이름이 뜨니까 아. 어플부터 지워라. 네. 영수증을 떼라. 영수증은 왜 떼는 거예요? 영수증이 그 배달 번호를 조회하면 네. 본사에서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 누가 사람 이거 누굽니다. 하는지. 그럼 외국인인데요? 그럼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적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증거를 인멸하는 거죠.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게 영수증 하나를 이렇게 쥐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달 가방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픽업한 음식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영수증 하나도 없었어요. 이미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미 그러니까 픽업을 하고 떼놓고 픽업을 하고 떼놓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혹시 걸릴까 봐. 어머. 얼마나 많이 또 잡히고 했으면 네. 스스로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겠습니까? 네. 진짜 심각하네요. 그러면 이거를 결국 누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는 본사죠. 그러니까 계약을 맺었던 본사가 사실 책임을 지고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라이더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같은 곳에서 뭔가 네. 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근데 그쪽의 입장을 물어봐도 본인들은 아는 족족 다 처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별개의 회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영업권을 또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불법적인 경영권 아닌가요? 그쵸. 어떻게 보면 네. 외국인들이 그렇게 불법으로 가져다 쓰는 거니까 불법이고 또 이름도 어쨌든 배달의 민족 파트너 그쵸. 이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 저는 그러면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경영권 침해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본사 측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면 이제 법무부에서 어쨌든 유학생 비자로 와서 한국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인력이 항상 부족하고 나올 수가 없고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사실 들었어요. 사실 이런 문제는 송채은 기자가 보도를 잘 해주기도 했지만 이렇게 보도가 나오면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큰 사고나 사달이 나기 전에 좀 미리미리 제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네. 앞으로도 계속 불법 라이더 실태를 좀 추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장 카메라 우리 기자들이 직접 취재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 채널A 제보라고 쓰시면 현장 카메라 제보합니다 써주시면 저희 기자들이 출동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